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저께 의사협회 시위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만 명의 선배님들, 동료 전공의들, 의대생 후배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부모님들까지 다들 교수님들의 연대사와 유재일 선생님, 학부모님, 개원이 선생님의 자유 발언을 들으며 혼자가 아님을 느꼈을 겁니다. 총궐기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제 채널의 아버지, 어머니들께도 감사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또한 제 채널에서 함께 해주셔서요. 함께 있어주신 덕에 그리고 응원해주신 덕에 무더운 여름 낮에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도 지치지 않고 목소리 낼 수 있었습니다. 의협과 이면택 회장님께도 감사와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더 모입시다. 더 연대합시다. 함께 더 목소리 냅시다. 시위에 오셨던 분들도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 하셨던 분들도 아마 밤에 쉬시면서 PD수첩을 보셨을 겁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의대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실사는 부실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분들 사이에 싸움을 붙였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양아치 같은 정부가 다 있을까요? 이렇게 기존 언론들에서 다루지 않던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보는 내내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렇게 시위에서 한 번, PD수첩에서 2번 연속으로 사이다를 들이키고 100분 토론까지 딱 보고 꿀잠을 자려고 했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100분 토론을 보면서는 고구마를 잔뜩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특정 단체에서 오신 패널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뭔 개소리야가 몇 번씩이나 육성으로 나왔거든요. 특히 저도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 저분 생각은 환자가 죽으면 과실이 있었든 없었든 인과관계가 있었든 없었든 무조건 의사를 감옥에 집어 쳐넣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저런 생각이 지지를 받고 있으니 저분이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까지 하고 계시는 거겠죠. 에휴, 바이탈과 든 사람 살리는 일이든 그냥 안 할게요. 그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주장들은 이미 여러 영상들에서 반박해왔고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주장들은 댓글로 간단히 써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반박해야 할 만한 주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사 소득이 늘어났으므로 의사가 부족한 상태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의대 증원을 의사 허락 받고 해야 하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의 원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의사 수입을 도시 근로자의 수입과 비교해봤더니 2007년에는 3.2배였는데 2018년에는 6.2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수요 증가를 못 따라간 것이므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입니다. 우리 경실련 패널분이 단어를 헷갈렸는지 원문에 정확히 부합하는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OECD 통계 지표 중 가장 비슷한 것이 평균임금 대비 의사 수입비인데 이 주장이 맞으려면 지표 중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매년 3,000명씩 배출되어 고정값으로 증가하는데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으니 의사 수 증가와 의료 수요 증가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의료 수요가 갑자기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커지는 간극으로 인해 진료량이 늘면서 의사들의 수입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의사 수가 부족해서 수입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맞으려면 지표 중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지표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개원한 전문의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평균임금 대비 수입이 높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급감을 합니다. 이에 반해 고용된 전문의의 경우 평균임금 대비 수입은 높으나 증가율은 다른 국가와 비슷해 보입니다. 개원한 일반의의 경우 평균임금 대비 수입은 높으나 증가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고 고용된 일반의의 경우 평균임금 대비 수입도 중위권, 증가율도 다른 국가와 비슷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 수요를 못 따라가서 1인당 진료량이 많아져 의사 수입이 증가한 것이 맞으려면 그래프에서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의사 수 증가분이 부족한 게 맞다면 의료 수요를 못 따라가서 간극이 계속 커져야 할 테니까요. 의료 수요가 감소해서 간극이 감소하려면 저런 식의 굉장히 극적인 수요 감소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2019년에서 2020년에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은 의사 수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같은 시기에 진료량 그래프를 보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진료량이 증가해서 평균임금 대비 수익이 증가한 게 아니고 의사 수와 별개로 진료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평균임금 대비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진료량은 증가와 감소 둘 다 나타난다면 의사 수와 진료량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저 당시에 진료량이 갑자기 왜 감소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건 평균임금 대비 수입에 영향을 더 크게 주는 지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진료량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진료와 처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한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죠. 한마디로 평균 임금 대비 수입이 증가했으므로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수요 증가를 못 따라간 것이고, 이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다라는 말은 의사 수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선동이라는 겁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라고 나오신 분 수준이 딱 제가 예전에 신나게 까던 나무위키 수준이에요. 처참합니다. 보통 이 지표와 연관되어 나오는 주장이 한국 의사들은 돈은 OECD 국가 중 1위로 벌면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는 기피한다. 이는 직역이기주의 때문이다입니다. 그럼 진짜로 한국 의사들이 OECD 의사 수입 1위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개원한 전문의의 수입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벨기에, 스위스, 독일보다는 적습니다. 고용된 전문의의 경우에도 딱 봐도 그냥 중상위권이죠. 심지어 개원한 일반의의 경우에는 하위권이고 고용된 일반의의 경우에는 중하위권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의사 수입 1위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입 통계를 발표할 때 여러 의사 수입 통계 중 GDP가 아닌 PPP가 적용된 통계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PPP는 구매력 평가지수라고 해서 GDP를 물가로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다르고 각 의료행위마다 수가도 제각각이며 의료 기술의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술기와 약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물가로 보정하는 PPP를 적용하게 되면 유럽에 비해 물가가 싼 한국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되고 뻥튀기 되어 OECD 국가 중 1위를 찍어버리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거짓 선동자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에는 PPP가 아닌 그냥 GDP가 적용된 데이터로 비교를 하며 그 값은 방금 보신 것처럼 개원한 전문의의 수입 정도만 국가 간 비교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나머지는 중상위권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게 직역 이기주의도 아닐 뿐더러 OECD 국가 중 의사 수입 1위도 아닌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거나 개원한 전문의는 평균 임금 대비 수입이 6.8배이고 국가 간 비교에서도 상위권이니까 돈 잘 버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개원한 전문의는 그냥 자영업자입니다. 영끌 대출로 자리 사고 인테리어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잘 안 되면 파산 리스크까지 온전히 본인이 지는 자영업자입니다.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는 고깃집 사장님이랑 하등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고깃집 사장님이 돈 잘 벌고 블링블링 금팔찌 차고 있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아, 의사면허로 하는 독점 사업이라고요? 그 독점 사업체들 사이에서도 주변 병의원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개원한 전문의의 수입이 특히 높게 잡히는 이유도 수입이 높지 않은 개원의는 이미 망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황폐화된 공공의료의 파이를 민간의료가 모두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비중이 적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공공병원의 비율은 5.3%, 공공병상의 비율은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12.8개로 OECD 국가 중 1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의료 시스템을 가진 일본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명확하죠. 때문에 공공의료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환자분들이 모두 민간의료로 흡수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손해 회피 때문입니다. 독일, 벨기에는 개원한 전문의의 수입이 한국보다 높으며 심지어 고용된 전문의의 경우 100% 공공의료인 영국과 한국의 수입이 비슷합니다. 개원한 일반인은 영국보다도 수입이 낮고 고용된 일반인은 영국과 비슷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럽 대륙 국가들은 의대 학비도 수십만 원 수준으로 낮고 영국의 경우에는 의대 학비는 한국과 유사한 정도이지만 의사가 되면 월급도 국가에서 주고 개원도 국가에서 시켜줍니다. 심지어 영국은 은퇴 시 연금까지 있죠. 한마디로 유럽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구조인데 한국은 의대 학비, 개원 비용, 파산 리스크 모두 본인 부담인 것도 모자라서 수입은 유럽 국가들보다 낮죠. 때문에 크게 개원해서 높은 수익을 올려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인색하고 오히려 민간 영역의 의료를 거의 맡겨놓은 형태입니다. 빅5 중에 공공병원이 있습니까? 없죠.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지원해준 것은 없고 오히려 극도의 저수가로 가격을 통제하는 환경에서 의사들은 민간 영역에서 열심히 진료보고 의료 수준을 알아서 발전시켜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마저 그저 돈에 미친 의사라고 손가락질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도움은 일도 안 줘놓고 간섭만 오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에 개원한 전문의들은 의대 학비, 개원 비용, 파산 리스크까지 본인 부담인 그저 일개 자영업자일 뿐이고 자영업자가 수입이 높은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망한 사람들은 통계에 안 잡혀서 평균 수입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죠.
게다가 한국 의료는 공적 영역에 지원 없이 민간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그것마저 정부가 찍어 누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을 의사 허락 받고 해야 하냐인데요. 어느 직역도 그 직역의 허락을 받고 수를 늘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드는 느낌이 상대방과의 논의도 없이 일을 벌여놓고 내가 네 허락까지 맡아야 되니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디 범죄 영화나 깡패 영화에서나 나올 대사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상대방을 찍어 눌러 꺾어버리려는 화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 말을 듣자마자 사시폐지 및 로스쿨 도입 당시의 사시생들이 생각났습니다. 다들 법에 빠삭하신 분들이라 가처분 소송 걸고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신림동 고시촌을 돌아다니면 어디서나 보였던 게 사시폐지 반대 현수막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는 사시폐지와 로스쿨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사시폐지 관련하여 공청회도 열고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했던 겁니다. 로스쿨 도입을 원하는 대학들에 대한 실사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했었고요. 사시폐지와 로스쿨 도입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천천히 진행했으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렇게 날치기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정심 회의에서 그냥 발표 1시간 전에 2,000명 늘린다고 논의도 없이 선언해버리고 근거라고는 저자들마저 부정해버린 논문 3개고 의대 실사도 제대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깽판을 쳐놓고 의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네 허락까지 맡아야 되니라니. 뭐 하자는 태도입니까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왜 의사들 허락을 맡아야 하냐고요? 왜 눈치를 봐야 하냐고요? 의사들과 논의조차도 안 하는데 허락은 무슨, 허락 맡으라고 해도 맡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봅니까? 이미 허락 안 맡고 눈치도 안 보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하러 물어보는데요? 어차피 논의도 안 하는데 왜 꼽냐, 꼬우면 뒤지시든가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의대 증원이 의사들과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어느 분야도 의료처럼 국가가 가격을 극도로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유경쟁 시장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을 늘려서 경쟁 붙인다고 해서 가격 하락과 의료 질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극한의 저수가 환경에서 더 떨어질 가격도 없고 더 올라갈 의료 질도 없습니다. 의료 분야는 작은 정책 변화도 총 의료비 증가와 의료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책들을 안 사야 되면 그 뒷감당과 욕받이는 의사들이 하라는 겁니까? 의료개혁이랍시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으면 의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과도 논의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수술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환자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민형사 책임을 집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동의서 뒷면에 쓰여있는 부작용은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동의서 들이밀고 앞면에 사인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에게는 설명 의무를 그렇게도 강하게 요구하면서 왜 정부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설명하려고도 안 하고 심지어 그런 건 없다고 부정하려고 드는 겁니까? 정책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려고나 할까요? 이미 식약처장으로 튀어서 책임 회피하려다가 실패하신 분도 있으신데요. 정부는 단 한 번도 미래 의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미래 의료의 모습은 어떻고, 이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어떤 논의를 해왔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국민들께서 미래 세대를 위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정부가 한 적이나 있었습니까? 그냥 닥치고 하라고 반발하면 명령 때리고 국민들은 부작용도 모른 채 환호하고 있죠. 이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깔끔하고 폭신한 꽃길이 지옥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겠죠. 그때 가서 왜 미리 막지 않았냐며 욕먹는 건 또 의사겠죠 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수익 창출이 뚫렸는데 갑자기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위 현장에서 생중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채널의 어머니, 아버지, 선배님들, 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갑시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